안녕하세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통신 기술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아주 중대한 비전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말 그대로 완전한 자율 운영 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린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그 핵심 내용이 뭔지 슬라이드 보면서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우리의 디지털 네트워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 네트워크가 우리의 의도를 파악하고 알아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동화랑 자율성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동화가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거라면 자율성은 의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해 자동화가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자동차라면 자율성은 목적지만 알려주면 알아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똑똑한 운전자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자율성, 이게 엔비디아가 풀려는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혁신을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왜 자율성이 필요하게 됐는지부터 시작해서 이 시스템의 두뇌는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똑똑하게 훈련시키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실제 네트워크에 적용하는 청사진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이미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 네트워크는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장비랑 서비스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지능, 즉 자율성이 꼭 필요해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내놓은 해법은 바로 이겁니다.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이게 뭐냐면 거대한 AI 하나가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각자 전문 분야를 가진 여러 AI 에이전트들이 마치 한 팀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팀이 실제 네트워크에 뭔가 변경을 가하기 전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테스트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안전한가? 이걸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새로운 자율 시스템의 가장 핵심, 바로 두뇌의 역할을 하는 첫 번째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300억. 이게 바로 이 AI 두뇌의 성능을 짐작하게 하는 숫자인데요. 3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통신 분야에 완전히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 자체가 이 AI가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두뇌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통신업계 전문 용어를 알아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장애 원인 찾기 같은 아주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픈소스로 공개돼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각 통신사 환경에 딱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자, 다음 퍼즐 조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렇게 강력한 두뇌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진짜 전문가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인용구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네요.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네트워크 관제센터 NOC에서 일하는 최고 전문가 엔지니어들처럼 AI가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 바로 인간 전문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AI에게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이 단계별 과정을 보면 그 방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와 닿으실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하고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쫙 뽑아요. 그리고 나서 최고 전문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생각의 흐름과 결정 과정을 단계별로 전부 기록하는 거죠. 이 기록이 바로 AI에게는 최고의 교과서, 즉 생각하는 예제가 되는 거고요. 이 예제들을 가지고 모델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똑똑한 두뇌도 가졌고 그 두뇌를 가르치는 방법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지능을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적용 설명서가 바로 청사진입니다. 첫 번째 청사진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에너지 절약입니다. 이건 통신사들의 주요 운영 비용 중 하나인 에너지 소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AI 에이전트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다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그럼 그 정책을 실제 네트워크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먼저 안전한지 검증을 하는 거죠. 서비스 품질에 영향 없이 5G 기지국 전력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실행하는 완벽한 폐쇄루프 시스템인 셈입니다. 두 번째 청사진은 더 복잡하고 끊임없이 바뀌는 네트워크 구성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실수하기 쉬운 이 영역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여러 선도 기업들이 이 자율 운영 에이전트를 실제 현장에 투입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실제 사례는 카사바 테크놀로지스입니다. 아프리카의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담당, 변경 담당, 평가 담당 이렇게 3개의 AI 에이전트가 한 팀처럼 협력하는 자율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정말 멋진데요. 일본의 한 주요 통신사에서 장애가 복구된 후에 갑자기 트래픽이 폭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AI 에이전트가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수동으로 처리해야 했던 일을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해서 최적화하는 거죠. 세 번째 사례는 텔레노 그룹입니다. 여기는 바다 위를 떠다니는 선박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주 독특하고 어려운 환경인데요. 바로 이런 곳에서도 네트워크 구성 청사진을 도입해서 해상 통신망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AI를 핵심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네트워크 운영의 패러다임이 이제 사람이 수동으로 하던 것에서 지능을 가진 시스템이 스스로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원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네트워크가 스스로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 인간 전문가들의 역할은 이제 어디에서 필요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 앞으로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좋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AI 하잖아요. 정말 우리 삶 모든 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과연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무선 기술,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준비가 됐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미래를 열어줄 AI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까지 이제 AI는 뭐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이 모든 기기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똑똑하게 움직이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무선 네트워크로 정말 괜찮을까요? 충분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네트워크, 문자 보내고 영상 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죠. 하지만 수많은 AI가 정말 동시에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그런 미래를 감당하기엔 좀 역부족입니다. 이걸 바로 병목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바로 기존의 틀을 그냥 완전히 깨버리는 아주 새로운 접근 방식. 소프트웨어 정의 AI RN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혁신적인 기술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옛날에 쓰던 딱 전화랑 문자만 되던 2G 폴더폰 있잖아요. 그거랑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비교하면 돼요. 스마트폰은 어때요? 앱 깔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죠? 바로 그겁니다. 기존 네트워크가 그 폴더폰이었다면 AI라는 스마트폰인 셈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유연성입니다. AI라는요, 한번 설치하면 바꾸기 힘든 딱딱한 하드웨어 장비가 아니에요. 이걸 필요에 따라서 기능을 막 바꾸고 성능도 최적화할 수 있는 아주 지능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인 거죠. 진짜 딱 컴퓨터에 새 프로그램 까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연구실에서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네로라 하는 통신사들이랑 손잡고 AI라는 연구실을 뛰쳐나와서 실제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딱 마쳤어요. 자, 그 증거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요, 북미의 T모바일이나 일본의 소프트뱅크 같은 진짜 글로벌 통신사들이 실제 무선 환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망에서 이 기술을 테스트하면서 성능을 증명하고 있어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표를 좀 보세요. T모바일은 5G 통신이랑 생성형 AI 처리를 동시에 해냈고요. 소프트뱅크는 업계 최초로 16-레이어 미모라는 엄청난 기술을 선보였어요. 심지어 AI 기반 5G 통화로 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자, 실제 테스트가 이렇게 성공적이라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능이 얼마나 나온다는 걸까요? 시넥스지 같은 파트너사들이 공개한 최신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이 기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6 Gbps. 이게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우리가 보는 고화질 영화 수십 편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단 몇 초 만에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속도를 단 하나의 서버에서 해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속도면에서 완전 차원이 다른 도약이죠. 속도만 빠르면 다가 아니죠. 반응 속도,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10ms 미만. 와, 이건 우리 인간이 거의 알아챌 수도 없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에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자율주행차가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의사가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정밀한 로봇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핵심 기술이죠. 이런 분위기는 원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이런 거 할 겁니다 하는 개념 수준이 아니에요. 신호를 더 똑똑하게 만들고 로봇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AI RAN 혁신 기술들이 작년보다 무려 3배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관심이 정말 폭발적이라는 증거죠. 물론 이렇게 놀라운 혁신이 혼자 힘으로 될 리가 없죠. 이 모든 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수많은 파트너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보시는 퀀타나 슈퍼마이크로 같은 굵직한 제조업체들이 서버나 무선 장비처럼 표준화된 부품들을 척척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통신사들은 그냥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아주 쉽고 빠르게 AI 랜을 도입하고 또 확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맞습니다. 바로 차세대 무선통신 6G로 가는 길을 지금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업계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통신 분야 리더들 중 무려 77%가 이 새로운 AI 네이티브 기술이 예전 4G나 5G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 곁에 도입될 거라고 예상한대요. 그만큼 AI 시대의 인프라가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바로 이 인용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업계 리더들은요, AI 랜을 그냥 5G를 좀 개선한 버전, 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미래의 모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합할 거대한 아키텍처, 그러니까 AI가 기본이 되는 6G 시대를 여는 가장 근본적인 초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공장의 수많은 로봇들,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도시 전체를 똑똑하게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까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이 스스로 보고 감지하고 실시간으로 행동하는 그런 진정한 지능형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무선 네트워크가 스스로 생각하는 지능을 갖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세상이,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진정한 AI 네이티브 세상의 모습, 이제는 상상 그 이상을 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AI가 길게 생각하면 더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게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구글과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주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지금부터 AI의 생각을 측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AI의 답변이 길수록 과연 항상 더 좋은 답변일까요? 이게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일 수 있거든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뭔가 말이 길고 장황하면 그만큼 더 많이 생각했다고 여기기 쉽죠. 그게 우리 직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반대가 진실이라면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AI의 생략이 많을수록 문제도 많아진다? 대체 왜 우리는 AI 답변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믿게 된 걸까요? 이 통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AI 분야에서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AI한테 더 나은 답을 원하면 그냥 더 오래 생각하게 만들면 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사고의 연쇄, 즉 체인 오브 소트라는 개념입니다. AI가 문제 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길게 설명하도록 유도하면 그 과정에서 더 정확한 답을 찾을 거라는 믿음이었죠. 자, 그런데요. 이 길면 길수록 좋다는 이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과잉사고의 덫입니다. 연구진들은 이걸 과잉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AI 모델이 불필요하게 너무 길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거나 중요하지도 않은 세부 사항에 집착하게 돼서 결국엔 더 나쁜 답을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번 연구의 핵심을 정말 한눈에 딱 보여주거든요. 왼쪽 차트는 기존 방식의 문제를,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새로운 해결책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왼쪽 차트 길게 생각하기를 보면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44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의 답변이 길어질수록 정확도는 오히려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깊게 생각하기를 보세요. 상관관계가 무려 플러스 0.828. 깊은 사고 점수가 높을수록 정답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럼 이제 아시겠죠?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길게가 아니라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깊은 사고 토큰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AI 모델이 그냥 쉽게 툭 뱉어내는 단어가 아니고요. 최종 답변을 내놓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번 예측을 수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어렵게 내놓는 그런 단어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 2 더하기 2는 하면 그냥 바로 4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복잡한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에서 한참을 고민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바로 그겁니다. AI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어는 즉각적으로 또 어떤 단어는 이렇게 많은 내부적인 수정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죠. 좋아, 알겠어. 근데 AI의 뇌 속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그 깊은 생각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바로 그 시각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생각의 히트맵입니다. 연구원들이 AI의 사고 과정을 이렇게 시각화하는 데 성공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밝게 빛나는 부분들이 있죠? 저 부분이 바로 AI가 깊은 생각을 한, 그러니까 가장 노력을 집중한 부분입니다. 특히 저게 정답인 13이라는 숫자가 가장 밝게 빛나는 거 보이시죠?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 놀라운 발견이 실제로는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바로 절반의 비용으로 더 나은 AI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뭘 했냐면요. 이 깊은 사고 비율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략을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띵크댄인데요. 여러 답변 후보 중에서 이 깊은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답변을 선택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기존의 표준 방법이랑 비교했을 때 이 새로운 탱크 마스디엔 방식은 정확도는 더 높은데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무려 50%나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도 필요한 컴퓨팅 자원은 절반으로 확 줄였다는 거죠. 와, 이건 정말 더 똑똑하고 더 저렴하게 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발견이 앞으로의 AI, 스마트 AI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AI의 추론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과잉사고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그래서 길이보다는 사고의 깊이를 재는 게 정확도를 예측하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새로운 접근법을 쓰면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더 정확하고 심지어 훨씬 더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AI의 다음 단계는 무조건 모델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생각의 질을 높이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닐까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AI의 미래가 무지막지한 힘이 아니라 훨씬 더 정제되고 효율적인 지능에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AI만으로도 대단한데 이제는 심지어 다른 AI를 직접 설계하는 AI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 같죠? 이번 시간에는 이 놀라운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세계 최고의 포커 플레이어를 이기는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임을 정복하는 AI를 만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흔히들 그냥 더 좋은 컴퓨터, 더 빠른 프로세서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진짜 비밀은요, 사실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알고리즘, 그러니까 AI가 따라야 하는 게임의 규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만드는 게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 설계자들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그들이 대체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마스터 셰프에 비유하면 딱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재료들이 있어도 그걸 조합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건 결국 셰프의 감각과 경험에 달려 있잖아요. AI 알고리즘 설계도 지금까지는 딱 그랬습니다. 인간의 직관, 창의성에 크게 의존해왔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전문가가 아마 이럴 거야 하고 가설을 세우고 코드를 직접 짜고 며칠 밤낮으로 테스트를 돌려요.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요? 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느리고 답답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혁신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원들이 던진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맨날 레시피를 고민할 게 아니라 아예 레시피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정말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결과물이 바로 알파 에볼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쓴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그냥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기존 알고리즘 코드를 딱 보고는 더 나은 방향으로 돌연 변이를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코드를 스스로 수정하고 개선하도록 훈련된 녀석입니다. 아까 봤던 그 수작업 방식이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는 AI가 코드를 막 변형시키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테스트하고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만 남겨서 다음 세대로 넘깁니다. 이 과정을 수천, 수만 번 반복하는 거죠. 마치 자연의 생물들처럼 가장 뛰어난 알고리즘만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화의 과정 끝에 과연 어떤 결과물들이 태어났을까요? 알파 에볼브가 발견해낸 챔피언 알고리즘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챔피언은 BADCFR입니다. 저는 이걸 변독스러운 학습자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알고리즘은요, 게임 상황이 막 복잡해지면 일부러 과거 데이터를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학습 초반 500번의 결과는 아예 평균 계산에서 빼버려요. 인간 설계자라면 아니 초반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데 라면서 절대 생각도 못할 방식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챔피언은 SOHRPSR로 이름하여 전략의 대가입니다. 이 녀석은 학습 과정 자체를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 전략을 넓게 탐색하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이제 됐다 싶을 때 최고의 전략 몇 개만 골라서 완벽하게 다듬을 쪽으로 스스로 방향을 바꿉니다. 언제 탐험하고 언제 집중할지를 AI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물론 와 신기하다 이걸로 끝낼 순 없죠. 이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기존의 최고 알고리즘들보다 정말로 더 뛰어난지 구체적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시기 전에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바로 공략 가능성이라는 개념인데요. AI의 약점이 얼마나 쉽게 드러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수가 낮을수록 약점이 적고 더 완벽에 가까운, 한마디로 더 강력한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시죠. 3인 내둑 포커 게임에서
기존 최고 알고리즘의 공략 가능성 점수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니까 0.01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VADCFR은 어떻죠? 10의 마이너스 3제곱, 0.001까지 점수를 낮췄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점이 10분의 1로 줄었다. 즉, 10배나 더 강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3인 쿤 포커에서 전략의 대가 쇼피 SRO는 기존 알고리즘보다 역시나 10배나 더 낮은 공략 가능성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알파에볼브의 발견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결과는 단순히 게임을 더 잘하는 AI를 만들었다는 걸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어쩌면 과학적 발견의 미래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남긴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는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인간이 AI를 그냥 도구로 쓰는 시대를 넘어서 AI와 인간이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건 과학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도구 상자가 생긴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편견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찾아내고 연구자와 AI가 함께 문제를 푸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죠. 그리고 이 기술은 게임을 넘어서 신약 개발이나 기후변화 모델링 같이 우리 인류의 훨씬 더 큰 난제들을 푸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AI가 스스로 또 다른 AI를 만드는 시대. 그렇다면 이 기술은 앞으로 우리를 위해 또 무엇을 발견해 줄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